네, 2022년 3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예상대로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EBB 집행을 못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NSC 플러스 확대 관계 장관 회의까지 여러 결정한 것 보도하면서 신구 권력 정면 충돌을 크게 다뤘습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윤석열 당선인 참 답답한 상황인데, 어제 제가 고온 그런 제목으로 원로들을 좀 만나서 아이디어를 구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 방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시대 열려면 윤석열, 문재인한테 져라, 문재인한테 굴복하라, 굴복하란 말까지 심하겠지만 져라, 얻어맞아야 국민들은 당신을 지지해준다. 국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국민을 움직이려면 문재인한테 얻어맞아라, 이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 플러스 각자 이익단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이익사회죠. 이익 집단들이 끌고 가는 사회인데,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긴다고 하니까 뭐 모든 이익단체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민주당 출신으로, 민주당 단적으로 3선이죠. 뭐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용산이 좀 개발 좀 하려고 그러는데 미군 부대 나가서 뭐 다 엉망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갈라치기죠. 네. 이걸 놓고 이익을,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들고 일어나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옳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저는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참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아마추어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할 때 가장 협조적으로 나왔던 거는 대한민국 군부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군부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청와대 이전에 협조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최고사령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는 정치적으로 군인들이 윤석열을 찍었냐 안 찍었냐에 관계없이 군 통수권자를 위한 조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랬고 다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광화문은 택도 없는 소리인데 인기 영합주의였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풍수하시는 분들은 청와대가 물구덩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물구덩이라 그러면은 안 좋다는 뜻이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태우 정부 때 지금 청와대 본관을 지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청와대를 기억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 청와대 본관을 바라봤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내가 있었다. 개천이 있었다. 북악산은 겨울에는 물이 말라버려요. 여름철에, 봄철에부터 조금 흐르는 그런 내가 있었다. 그러면 습한 지역인데 거기를 메우고 그걸 덮고 이제 건물을 지었으니 뭐 물구덩이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는 풍수적으로 안 좋다는 말이 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같은 세상에 그 풍수를 꼭 따라야 되느냐는 반론이 바로 나오죠. 저는 현대의 풍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한테 쉽게. 좌총령 우백호. 그래, 그게 옛날에 이 북서풍도 막아주고 뭐도 막아주고, 이게 산이 있어야 또 우리나라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살기 좋은 데니까 그게 맞지만, 현대에는 그 정도 비 문제는 몰라도 물 문제는 수도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바람도 지금 충분히 방안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편리함으로 따지면 요즘은 좌전철 우마트가 명당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웃습니다. 네. 살아보시면 교통 좋고 편의시설 많은 데가 최고란 건 아시게 됩니다. 좌전철 우마트가 현대의 풍수인데, 아직도 좌청령 500호 또 물구덩이 얘기하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되죠. 그러나 어쨌든 싫다고 해서 떠나겠다고 하는데야 뭐 답이 없는 거죠.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으니 나는 싫다라는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뭐가 되든 간에. 그래서 이제
당선인이 거기를 안 들어가겠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당선인이 어떤 당선인이냐? 저 같은 보수 세력들이 갈망하고 갈망해서 간신히 만들어낸 당선인입니다. 근데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참 대책 없이 나가던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거론하면서 예비비를 못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예? 북한이 방사포를 꽝 쏜 날을 그랬습니다. 북한이 방사포를 쏜 날 어떻게 혹시 이쪽에 우리 국정원이나 이쪽에서 북한 보고 좀 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희한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참 웃기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갈라치기가 됐는데 이게 뭐냐? 모든 거는 6월 1일이 있는 지방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겁쟁입니다. 오죽하고 북한이 뭐라 그랬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하, 그다음에 뭐 겁먹은 개가 뭐 이런 얘기 표현까지 썼었죠. 그 사람들은 관상 잘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라든지 이걸 다 보고 하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아주 사람 보는 데는 귀신들이죠. 성품을 착 꿰뚫어 보는데 그렇게 겁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 집행 못하겠다. 관계장관 회의 모아서 딱 한 거는 자기 세력들이 원하는 아바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문재인 씨가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 윤석열 정권에서 뭐를 당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말 잘 듣는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서 도와주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절름발이 대통령을 만들어서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참 힘들어지죠. 앞으로 2년 더 지나서 있어야 되는 총선에서 이길 때까지 상당히 힘들게 갑니다. 여소야대 국회는 기승을 부릴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탄핵당할 위험성도 커지고 그걸 염두에 둔 나름대로 수겠죠. 네, 그걸 겁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우리 군이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경제 살려내라, 부동산 해라, 뭐 이거를 대통령의 첫째 업무로 보고 요구하시는데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번에 그 인수위에 외교안보 분과 실무위원들 쭉 명단들을 보면서 저는 좀 갸우뚱했어요. 언론에서는 중국 전문가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제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보 전문가가 안 보이는 게 큰 맹점으로 보입니다. 이 외교학 하신 분들 중심으로 교수 중심으로 짰는데 그리고 누구를 안보 전문가 그랬는데 그분이 안보 전문가야? 저도 이렇게 동의가 안 될 정도로 북한도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북한을 다루려면 국정원이 중요한데 정보 전문가도 아예 안 보입니다. 제가 제대로 못 찾는지 몰라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금 군 통수권자라는 역할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 당선인이 내가 옮기겠다고 했을 때 광화문은 택도 없는 소리인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의했던 거는 군입니다. 지금 보도를 조각하게 되면 권성동 의원이 경향신문에 국방 오래 출입한 박성진 기자가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자, 광화문은 택도 없는 소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가 가능하다. 그런 칼럼을 3월 14일에 썼더라고요. 그걸 읽어보고 그게 이제 그때부터 검토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박용현 씨인가요? 현재 육군 중장 출신이 인수위에 있는데 그분이 뭐 얘기하고 김관진 씨가 백업하고 해서 이렇게 갔다라는 건데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대통령을 최고 지도자를 모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게임이라든지 영화 보게 되면은 막 전쟁하는 전투씬도 있지만 전쟁 지휘부 씬이 꼭 나옵니다. 전쟁 지휘부에서 막 이렇게 지시하고 거기에 공격받으면 위험해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를 중심으로 군 참모들이 모여서 그 지휘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지휘소, 커맨드 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평시에는 다 펼쳐놓고 있죠. 전쟁 나게 되면 안전한 데로 지휘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훈련 중에 CPX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지휘소 연습이죠. 이 군 지휘소에 모여갖고 작전을 지휘하는 연습을 합니다. 지휘소가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지금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과천 넘어가는 남태령 관악산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거기가 1차 지휘소입니다. 그래서 을지 연습 같은 거, 지금은 을지 훈련을 자꾸 이름 바꿔서 저도 헷갈리는데 하게 되면은 지휘소 훈련이니까
제가 육군본부 근무할 때도 그렇고 그쪽에서부터 이 주요 지휘관들이 글로 이동하는 연습을 했었죠. 청와대도 옮겨가는 연습인데 실제로는 옮기지 않고 도상으로만 하고 그랬었죠. 사실 대통령도 가봤어야 되죠. 지금은 그 훈련이 굉장히 형식적이 돼가지고 뭐 지금 통신으로 다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남태령 가기 전에 또 하나는 그럼 어디서? 그러면 미군은 서울에 있는 미 8군이나 연합사는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시니까. 청계산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청계산 가시면 청계산 지하에 미군 벙커, 탱고 벙커가 있습니다.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나갈 때 탱고. 거기는 미국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 다음에 미국의 뭐 합참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죠. 핵전쟁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근데 글로 가기 전에 우리 청와대가 빠지기 전에 관악산도 무너지면 어디로 가느냐? 지금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갑니다. 계룡대에 대통령 별장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원래 거기 만들어 놨었는데 대통령이 거기 평시에는 대통령 별장으로 쓰고 유사시에는 제2청와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참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이 국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대통령 별장을 거기 가서 쓰면 되는데 역대 대통령이 안 쓰고 저 청남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 가서 쭉 쓰니까 그건 그냥 뒀죠. 그런 사이에 그걸 안 쓰니까 건물이 낡아지니까 육군참모총장 공간으로 바꾸고 육군참모총장 공간은 참모차장이 쓰고 하면서 그 별장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청남대가 대통령이 쓰는 거가 권위주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골프 좋아하니까 좀 내놓으라 그래갖고 우리 군사들 병사 막사 뭐 취사장 짓는 그런 돈을 조금 70m 뽑아내갖고 육군이 만들어준 게 구룡대라고 하는 계룡대 안에 있는 구룡대가 맞을 겁니다. 대통령 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남태령이 붕괴되거나 위험해지면 계룡산 쪽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행동할 때는 그 구룡대에 있는 거기 나와 현재는 별장으로 돼 있지만 거기가 제2청와대가 되고 급하게 되면 그 산속 계룡산에 들어가서 전쟁을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지하 벙커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뭐냐?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는 이런 조직이 군입니다. 근데 1차로 남태령, 2차로 거기 뭐 3차는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1차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용산 기지입니다. 여기 육군본부가 있었고 그 옆에는 미군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미군도 유사시는 어디로 빠지느냐? 걔네들은 탱고, 천마산으로 빠지는 거고 우리 6번이 있던 조직들은 지금 6번이 없어지고 국방부가 들어섰지만 그 부대들은 국방부 합참은 남태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대통령도 글로 가는 건데 중간 단계로 한번 용산에 머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용산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거를 경향신문 박성진 기자가 툭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군인들은 그걸 아니까 아 이거구나. 광화문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당선인 요구에 맞추려면 여기다라고 해서 던지니까 그때서야 윤석열 당선인도 용산이 최고입니다 하고 나온 거잖아요. 준비 안 된 거였죠. 아마추어였죠. 이건 드러난 약점입니다. 이건 뭐 지금 어떻게 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금 광화문 안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고 그래서 용산이 좋다라고 해서 바람 잡아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예비비 달라 그랬는데 지방선거를 의식한 문재인 사람들이 꽝! 안 돼! 하고 한판 붙자 이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모든 거는 국민과의 소통을 얘기했는데 소통은 지금 사라지고 이제 용산 가냐 못 가냐 이걸로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보수가 이제 문재인 같은 586, 386 세력들이 권력을 잡으면 북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라 꼴 이상하게 만드니까 봐줄 수가 없잖아요. 죽으나 사나 윤석열을 옹이하고 지금 가보는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이렇게 딱 자충수를 뜨면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법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는 이제 좀 원로들하고 좀 만나봐라. 그분들이 용기와 아이디어를 줄 거다 하면서 신경식 국회 부의장이 윤석열 씨한테 얘기했던 이준석 당대표가 지방 갔을 때 찾아가라고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을 쓰라 그랬습니다. 윤석열 씨가 이번에 당선될 때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이 박홍 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처음 영입했었고 이준석 도망친 사람 붙잡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넣은 사람이 윤석열인데 가만히 계셨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씨가 이리저리 튀다가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안철수와 단일화가 되면서 이것도 완벽한 다섯 세력이 합쳐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간신히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은 0.73%포인트 이겼어도 이긴 거다 하면서 막 조자랑 헝칼 쓰듯이 쓰자 그러는데 조심해야죠. 간신히 이긴 겁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길 때도 간신히 이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사보타지를 벌려갖고 그래 네가 대통령 돼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근데 아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우리 국회에서 총리 인준 안 해주고 그러면 국무위원 임명도 못하면 우리 장관 그대로 쓰던지 아니면 장관들은 다 나갈 테니까 뭐 차관과 국무회의는 어차피 못 열리는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는 장관들이 급들이 국무위원으로 따로 국무위원들은 분명히 정식으로 임명해야 되는 거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이기고 윤석열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방법은요. 제가 김영평 고대 행정학과 교수 갈등을 풀어가는데 그걸 평생 연구하신 분인데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점진적으로 해라. 박력 있게 한다고 한 번에 꽝 터트리면 처음에는 와 하고 지지자들은 소리 높이지만은 좀 지나면 또 그만한 크기의 반대파가 몰려오니까 파도처럼 그럼 뭐 갈등만 커지고 안 된다. 사부작 가서 원하는 걸 이뤄야지. 꽝꽝 가게 되면 갈등이 커진다. 근데 지금은 이미 꽝 터졌으니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통일동으로 출근하고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도 통일동에서 국정을 하라는 겁니다. 서초동 아크로폴리스 법원 옆에서 차 타고 통일동에 관전을 만들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거기서 출퇴근하고 김건희 영부인은 서초동에 그냥 계시고 뭐 그렇게 살면서 그게 5월 10일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민주당은 좋아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하고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최대의 공신은 추미애지 않습니까? 추윤 배틀. 그 추미애 씨가 나이도 좀 더 많은 양반이 그렇게 윤석열을 탄압을 하면서 그냥 꿋꿋이 견디니까 추미애는 추락하고 나중에는 뭐 산산조각하면서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는 그러다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도 팽당하는 그런 꼴이 되고 또 박범계가 막 물어뜯고 하는데도 결국 박범계도 저 모양 되고 계속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국민 마음을 잡아야죠. 김이 박홍안을 잡을 때도 결국은 윤석열 씨가 탄압받는 모습, 어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 나이 많은 분이 왜 이러세요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 의원도 결국은 지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준석도 합쳐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안철수도 그렇게 버티다가 하다가 결국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주 짧은 설명이지만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탄압받는 모습.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비 결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한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가 됐고요. 뭐 서로 얘기해봐야 만나봐야 뭐 재미도 없을 거고 그러면 이대로 뭐 5월까지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다른 분야를 준비해야죠. 다른 분야. 자, 북한이 어떻게 방사포를 꽝 쏴준 날 NSC 열어갖고 이렇게 했냐. 이건 뭐가 북한하고 뭐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의 국가정보원 출신들, 그 다음에 군 출신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내가 통수권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따로 좀 대통령실에도 가보면은 비서실 밑에 비서실과 별도로 국가안보실이 있잖아요.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따로 붙여놓은 겁니다. 비서실하고 똑같이. 미국 대통령도 비서실장이 있고 안보보좌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보가 핵심이거든요. 이거 비서실은 여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내각이 하면 되는 거고. 그 안보 문제를 다시 검토를 쭉 하시면서 우리나라 군 전문가 북한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쿼드에 가입할 거냐 말 것이냐. 대한민국은요. 외교 안보가 안보 문제가 거의 8, 90% 좌우합니다. 한미동맹 깨지고 못 깨지고 가게 되면 G8 수준의 경제력, G5 수준의 군사력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 안보를 잘하고 동맹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또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는 흥망성쇠에 결정됩니다. 여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문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출퇴근하십시오. 교통체증이 일어나든, 그다음 국민들이 야 이거 당선인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거 참 그렇다. 그럼 용산하도록 하자. 근데 국무회의는 열릴 수 없도록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놨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거는 국민들이 그나마 움직여준 겁니다. 잘 보셨잖아요. 사전투표에서는 7%포인트 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막 해서 본투표에서 7.8%포인트 이문에서 0.8%, 0.73%포인트 간신히 이긴 겁니다. 국민들이 움직여준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투표장 가서 본투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간신히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이번 선거의 구호도 국민들이 키운 윤석열이었거든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떨렁 용산 발표하고 밀어붙이다가 각종 이익단체들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고 하게 되면 계속 5대5가 되니까 힘들어집니다. 탄압받는 모습, 저 맞는 모습 보이고 쭉 통이동에서 어렵게 국정하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국가안보를 우선 잘 다뤄놓고 그 다음에 경제단체장 정경련 만나고 하는 건 저절로 됩니다. 오히려 그쪽은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당선인하고 동기가 되거나 이런 분들, 법조인들을 쫙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라인 만들려고 지금 준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탄핵되면 그분들 내보내면 그만이니까. 재벌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거 애써서 경제단체 만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움직이니까. 안보 잘하고 서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쭉 그런 거 준비하고 부동산 문제 이런 거 쭉 준비하면은 접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아이디어.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용기를 내는 게, 이준석을 포용하라고 할 때 신경식 부의장이 툭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후보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현명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제 당선인 되고 취임한 다음에 옮기면 되니까 이건 청와대는 덮어놓고 깨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안보부터 챙기십시오.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쿼드 문제에 들어갈 것이며, 파이브 아이즈에 들어갈 것이며 말 것이며, 이런 문제. 북한을,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문제부터 고민하시고, 이번에도 계속 윤 당선인이 나간 거를 서포트하는 게 군이란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 군하고 지금 완전히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개판을 만들어 놓은 국가정보원을 제대로 만들어서 북한은 어떻게 다루냐. 밖에서 외폭을 하게 되면은 국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 붕괴를 시키는 가는 순간에 여기서 문재인 386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외폭으로 가십시오. 외폭. 안보 문제를 다루십시오. 안보 문제. 그리고 여기서는 문재인이가 추미애가 되도록 만드십시오. 더 이상 설명하면 너무 직설적이라서 피해가겠는데, 원로들을 만드셔갖고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또 그건 잘 하시는 스타일이니까 해서 하나씩 이번 지방선거에서 51대 49라도 이기는 구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무조건 맞습니다, 맞고요 하는 딸랑이들 조심하시고요. 국정원 분야, 안보 분야, 인수위 쪽에 강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